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경실련, 참여연대, 한겨레신문, 과거 진보 좌파 진영의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결정적 계기는 조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주택자를 가진 청와대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 경실련이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 조국 흑서를 집필한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의 핵심 당직자였던 그가, 핵심 당직자는 아니죠. 핵심 인사였던 그가 지금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윤미향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따끔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반협박성 전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이재정 의원 거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합니다. 과거의 우군들이 지금은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과거 동지였다, 같은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하고 협박하고 항의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 지금은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입니다. 조국 흑서를 집필해서 지금 난립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보면 조국 백서, 조국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는 완전히 이제 맛이 갔고 조국 흑서는 베스트셀러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국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의 집필자인 이 김경률 대표, 지난 1월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권 친문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청와대 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협박도 아니고 뭡니까? 자, 권경의 참여연대 출신 권경의 변호사도 이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무튼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과거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함께 일했던 동지들에조차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만 하면 참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뭐 반협박 아닙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김경률 회계사는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좀 특이하다. 자기네들 비판하는 걸 못 견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출신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볼 때도 너무 엉망진창으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조직에 있는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도저히 문재인 정권은 못 참겠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단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입니다. 시민단체도 친문과 반문, 비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청와대, 민주당, 정부의 장차관들의 다주택,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실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직후였습니다. 경실련은
이 의원에 대해서 3주택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자 세 채 중 한 채는 사무용 오피스텔이다. 나는 2주택자다. 이렇게 우기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경실련이 보낸 사과문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경실련 인사가 1주택자인 자신을 2주택자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받아낸 사과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건 물론 뭐 억울하면 뭐 고쳐야겠죠. 그러나 지금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얼마 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은 최근 한겨레 신문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요즘 이재정도 그렇지만 추미애도 그렇고 뭐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한겨레도 못 참겠다고 자신이 언급된 이 신문 기사와 기자 실명을 연일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의원실은 공식적인 방법의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 그러면서 소송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단은 이재정 의원이 지난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시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겨레 신문이 1월 육군 규정도 미군 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인용하자 해당 기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좌표 찍게 나선 겁니다. 한겨레 신문 공격해!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재정 의원은 비판글을 게재했지만 한겨레 신문 측의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다들 한겨레 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과거의 동지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인사가 비판을 하면 그것은 명예다,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편에 있었던 우군이었던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비판을 하면 그만큼 아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대해서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칼럼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민주당, 청와대가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의 비판에 겁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여론이 악화되자 고발 취하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얼굴이 두껍다는 생각이 듭니다. 후한무치. 아무튼 김경률 회계사의 이 폭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반협박성 전화까지 하는군요, 이제. 자, 그만큼 문재인 정권은 이제 종말을 향해 추락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